339번 9페이지 공기조화의 개요부터해서 문제풀이 봅니다. 1번 공기조화의 개념을 가장 잘 알아요. 공기조화가 뭐예요? 공기조화. 여기 이제 공기조화 뜸으로 갔네. 공기조화. 공기 조절하는 거죠. 공기를 조절하는 것이 공기조화라고 했어요. 근데 공기의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개념 배웠습니다. 상태를 무엇에 맞게? 사용 목적에 맞게예요. 사용 목적에 맞게 조절한다. 네, 그게 공기조화예요. 그래서 공기의 상태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상태를 말하냐? 온도와 습도와 청정도와 기류 속도, 바람이 부는 거, 실내에서 공기가 움직이는 거, 대류하는 거 이런 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사용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이걸 조절할 것이냐, 아니면은 물품, 물건, 현장에서 물건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사람을 대상으로 만약에 이렇게 조절을 하는 공조다 그러면은 이것을 쾌감용 공조. 같은 말로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공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건용 공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이 잘 생산되도록 저장을 하는데 변질이 되지 않도록 물품의 어때요? 성질이 변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건 산업용 공조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각종 공기에 관한 기준, 뭐 청정도 기준, 그 다음에 뭐 온도를 얼마나 맞춰라, 겨울에는 몇 난방을 할 때 온도를 얼마나 맞춰라, 습도를 얼마나 맞춰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 뭐예요? 쾌감용 공조, 즉 보건용 공조에 관한 시험 문제입니다. 기상과에도 마찬가지예요. 산업용 공조는 시험 문제 범위 아니에요. 회사마다 영업 비밀이에요. 알겠죠? 네, 똑같은 사연이 없어요. 여기서 쪽파이가 회사가 한 문제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비슷한 이름으로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 회사마다 생산하는 기법이 다 달라요. 유지하는 온도, 유지하는 습도, 또 몇 초 타이밍에 코팅을 하는지 그런 거 다 달라요. 네? 일정치 않습니다. 회사마다의 영업 비밀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봅니다. 330페이지. 공기조화 개념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 다음은 실내공기 청정도를 적합하도록 조절한 것. 다음은 실내공기 온도를 적합하도록 조절한 것. 다음은 실내공기 습도를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것. 다음은 실내 또는 특정한 장소의 공기의 기류속도, 습도, 청정도 등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것. 물론 온도라는 말이 빠졌는데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원래 정답이에요. 그러나 가나다라처럼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럼 뭐가 다입니까? 제일로 많은 것이 답이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만 건드린 것보다는 3개 이상 건드린 것이 더 답이 정답에 가까워요. 객관식은 가장 가까운 것이 답이에요. 항상. 네. 가장 가까운 것. 정확한 것이 정답이 아니고 뭐예요? 가장 가까운 것을 정답으로 친다. 객관식 문제의 기본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이 답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주관식 시험일 때 그래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주관식일 때는. 2번 공기조화를 행하는 주 목적과 거리가 먼 거. 온도 조절, 습도 조절, 청정도 조절, 소음 조절 이거 아니에요. 소음 조절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2번도 여기에 풀어지는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것과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온도 조절한다, 습도 조절한다, 청정도, 기류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조화를 행하는 목적이 아닌 것 4번이죠. 소음을 조절한다. 소음 조절하니까 만약 소음 조절하는 것이 공교회라면은 지금 공교 수업하는데 이렇게 있어야죠. 소음을 내면 안 되죠. 제가 말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이 쾌적함을 위해서. 제가 안 떠들고 있으면 쾌적합니까? 공부 자체가 스트레스입니까? 자, 문제 3번 공기조화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다음은 공기조화는 쾌감공조, 산업공조로 분류가 된다. 다음은 산업공조는 노동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동 능률이 아니었죠. 뭐예요? 물품. 노동 능률은 뭐예요? 사람이 얼마나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냐. 사람의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산업용 공조라고 해서 노동 능률이 아니에요. 생산성 향상이에요. 무조건 제품만 많이 나오면 돼. 여러분 그거 환기하면 사람이 기분 나빠. 작업 환경이 엉망이야. 근데 제품은 잘 나와요. 그럼 어쩌냐? 짜증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안 써요. 자동화 시키죠.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쾌감공조는 인간의 보건이나 위생을 목적으로 한다. 라번 산업공조는 물품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금 틀린 말인 거예요. 2번이 좀 틀려 있다. 설명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공기조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4번 공기조화는 일반적으로 보건공기조화, 산업공기조화로 대변된다. 이 대변된다는 말이 똥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4번 공장, 연구소, 전산실 같은 것은 보건용 공기조화예요. 연구소, 전산실. 전산 제품들이, 통신 제품들이 이런 모든 기기들이 에러가 생기지 않고 잘 작동이 되도록 하는 건 뭐예요? 물건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 아니죠. 보건용 공조가 아니고 뭐예요? 산업용 공조예요. 다음 보건공조는 실내 인원에 대한 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산업공조는 생산공조이나 물품의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1, 2, 3, 4번이 지금 이 공기조화의 개념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까지 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제 5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304페이지. 보건공기조화에서 최적한 상태를 제공해 주는 4가지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온도, 습도, 기류, 음향. 좀 전에 소음 나왔었는데 음향 해당없죠? 제 소리가, 선생님 소리가 짜증나는 소리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복습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부하라 하면 뭐예요? 스트레스 왕이죠. 응? 집에까지 갔는데 집에서도 부모님이나 와이프가 또 공부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건 완전 폭발이죠. 4번 해당 없습니다. 6번 쾌감공기조화에 해당하는 거. 쾌감공기조화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사람이 있는 곳. 자, 1번 제품 창고, 4번 전자계산실, 3번 전화부 기계실, 4번 학교. 학교도 당연히 학교. 이런 공부하는 학교. 사람이 있는 곳, 학교. 학교에 천정에서 공조하고 온도 맞춰주고 습도 맞춰주고 이게 뭐예요? 쾌감용 공조, 보건용 공조에 해당되는 거죠. 7번 보건용 공기조화가 적용되는 장소가 아닌 것. 1번 병원. 병원 보건용이죠. 사람들. 2번 극장. 극장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4번 호텔. 사람이 있죠. 간혹 가다 짐승도 있어요. 3번 전산실. 이건 전산실이 이건 물건이죠. 전산 기계들이 있죠. 그러니까 3번은 보건용이 아닌 뭐예요? 산업용에 해당한다. 문제 참 쉽죠? 5번부터 7번까지도 뭐가 해당되는데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공조 개념을 물어본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기조화의 뜻, 공조의 개념 확실히 알겠죠? 이 문제 나오면 틀리면은 다른 문제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걸 틀리시는 분들은 제가 알루미늄 접시를 선물해 드립니다. 물은 따로 공급하세요. 접시만 드려. 네? 거기다 물 담아서 코를 박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요. 자, 8번입니다. 온도, 습도, 기류, 속도 3가지 요소를 조합을 해서 인체에 주는 감각을 온도를 이거 뭐 체감온도 표시하는 건데 그렇죠? 네. 기억 한번 해보죠. 자, 8번 문제예요. 온도 따졌어요. 습도, 그렇죠. 기류, 속도 이것을 주요 요소로 해서 이 체감온도를 표시하는 방법 뭐였어요? 유효온도. 약자로는 뭐예요? ET. 하도 제가 동작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저게 뭐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ET. 유효온도입니다. 문제 9번. 인체가 느끼는 온열 감각에 대한 온도나 습도나 기류의 영향을 하나로 모아서 나타내는 쾌감 지표 방법. 이게 뭐예요? 이게 유효온도죠. 유효온도. 지금 같은 말을 조금 비슷비슷하게 문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번. 이건 이제 8번에서 9번인데 10번 보면은 온도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온도? 복사 온도를 가미를 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유효 온도를 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수정 유효 온도는 유효 온도에 무엇에 영향을 고려한 거예요? 복사예요. 복사 온도. 아시겠죠? 네. 3. 그러니까 이 수정 유효 온도는
CET로 약자를 쓰는데 유효 온도에 뭘 수정을 한 거예요? 복사 온도. 복사 온도를 가미를 한 거예요. 알겠죠? 추가한 거예요. 복사 온도, 즉 복사열. 이 벽 같은데 여름철에 햇빛을 다이렉트로 받는 벽 여기가 있으면 희한한 게 그래요. 재밌는 게 뭐. 자, 봅시다. 이게 벽이라고 쳐봐요. 이게 벽인데 온도계가 보통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그 누가 질문했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 진짜 온도계. 온도계를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유리로 된 온도계예요. 잘 생각해보면 유리는 빛이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해요. 그러니까 그냥 온도계로 된 것은요 복사율이 측정이 안 돼요. 이 측정이 안 돼요. 공기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순수하게 그 전달되는 열만, 온도만 측정이 돼요. 그러니까 검부 온도계는 아무 위치에나 측정해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벽에서 뿜어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장의 복사열. 여러분 복사열이라는 건 태양빛처럼 보이는 가시광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원적외선 나온다고 그래서 라돈 나오는 침대 많이 팔렸잖아요. 그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보였다면은 그런 소동이 없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파장의 빛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벽에서 복사에 뿜어진다면 벽에서 태양처럼 형광등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빛이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의 빛을 뿜어내는 거예요. 자외선은 못 뿜어내고 적외선 바깥쪽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게 열받아 있으면 복사를 뿜는데 유리는 통과해야 됩니다. 치명물체이기 때문에. 지금 온도계가 유리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리 속에 알코올이 들어있는데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못 받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복사열도 열로 흡수해서 측정이 되려면은 온도계 부부분에 흑채로 감싸요. 까만 걸로. 그러면 어때요? 열이 흡수가 되겠죠. 복사열. 네. 그런 특별한 온도계를 쓴다고 해서 복사 온도계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감싸. 그래갖고 실내에 얼마나 복사열이 스며드는가고 천장에다 이렇게 갈아. 불어 싸가지고 거기 촬영한다. 좀 다르죠. 복사 온도계는. 자, 이처럼 그냥 검부 온도계로는 온도가 딱 얼마 나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저 온도계 고장난 거 아니요? 날씨가 이렇게 후덥지근하네. 온도계가 나타내는 눈금하고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온도가 어떤다? 다르다. 실적으로 일계고 할 때 다 틀리죠. 그냥 온도가 따라 나오면 그대로 온도를 못 느껴요. 습도에 따라서도 체감온도가 달라지고 습도가 높으면 어때요? 검부 온도보다 훨씬 높게 느껴요. 눅눅해지면. 그 다음에 또 거기에다 바람이 불면 또 내려가요. 체감온도가. 바람이 불면 시원하게 느낀다고요. 길 속도가 있으면 바람이 움직이면 공기가 움직이면 체감온도가 떨어져요. 겨울에도 어때요? 바람이 많이 불면은 오늘 기온은 0도이겠습니다. 아예 얼음이 얼랑말랑하네. 그 정도면 가벼워서 패딩 하나만 얇게 해요. 근데 밖에 나가니까 완전 머리가 뚜껑이 벗겨질 것 같아요. 오, 추워. 습도가 높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체감온도가 겨울에는 어때요? 낮아요. 겨울에는 오히려 습기가 있으면 춥게 느껴야 돼요. 더 들어가면 덜 추운데 습기가 있고 냉기가 확 느껴져요. 습기가 있으면. 두 번째, 바람이 불면 어때요? 더 엄청 추워. 그러니까 그걸 체감온도라고 그러잖아요. 겨울철에 이렇게 발표해주잖아요. 오늘은 뭐 영하 2도밖에 안 되지만 햇살이 이렇게 비치겠지만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뭐 이렇게 두툼하게 입고 나가죠. 이런 일계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계부에서 나오는 온도 발표하는 것은 그냥 온도예요. 검부 온도예요. 그러나 체감온도에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사열의 영향도 실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온도를 고쳐주는 것, 복사온도를 더 추가해서 수정해 주는 것, 그것을 수정 유온도라고 합니다.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41쪽) 문제 11번. 지금 수정유 온도를 설명을 했는데 수정유 온도의 주된 요소가 무엇일까? 실내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더위,
추위의 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수정 유효온도의 주요한 요소는 뭐가 될까? 먼저 뭐예요? 기온이 되겠죠. 공기 온도, 실내 공기 온도.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습도. 세 번째 비류 속도, 바람 부는 거. 거기다 뭐가 추가가 됐다고? 복사열, 복사 온도가 추가가 됐다. 아시겠죠? 네. 답이 1번이에요. 다음 12번 문제. 이게 청정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게 수정유온도 문제고요. 수정유온도는 일반 건고온도.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건고온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습도. 그 다음 뭐예요? 비류속도. 여기까지 하면은 이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하면은 유온도죠? 유온도인데 여기에 플러스 뭘 가미했다고? 복사온도. 복사열의 영향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은 이게 수정유온도예요. 예? 다음 중 환기의 목적이 아닌 것. 환기의 목적이 아닌 것. 환기는 왜 시켜요? 자, 여기 환기라는 청정도를 유지하는 거죠. 청정도에 관한 기준을 서한도라고 본다. 뭐라고 한다고요? 서한도. 그리고 잠깐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서한도는 이 청정도 유지가 크게 두 가지, 세부적으로는 세 가지가 합니다. 뭐냐? 첫째, 유해가스는 어찌한다? 없애야 돼요. 독성으로 오는 유해가스는 일체 없애야 돼요. 허용농도 필요 없애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유해가스에 대한 기준은 가스 자격증에 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기준에 대해서 LC50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준은 뭐냐? 안 죽을 만큼 일하는 기준이에요. 예? 저 옆에 짝꿍이 아침 이상에 카레를 먹었나 고구마를 먹었나 묘하게 통닭 삶은 냄새를 품고 있어. 근데 그 통닭이 쉰 통닭이야.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서한도 기준으로는 그런 건 냄새 나면 안 돼요. 고압가스에서는 어때요? 아예 안 죽잖아. 괜찮아요. 가스에서 허용농도는 뭐예요? 안 죽으면 괜찮다. 가스에서 말하는 허용농도, 허용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쾌적함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죽느냐 사느냐예요. 근데 공교에서 말하는 이 개념은 뭐냐? 허용치라고 하는 것은 쾌적하냐 불쾌하냐. 맞죠? 네. 쾌적하냐 불쾌하냐. 내 짝꿍이 방금 뒷다 꼈어요. 앞뒤 사방을 해가지고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근데 쾌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고압가스 법상으로는 절대 접촉이 안 돼. 위법한 것이 없어. 법상으로. 공조에서는 어때요? 쾌적하고는 거리가 멀어. 근데 재밌는 건 서한도는 권장이지. 이거 자체를 갖다가 고압가스 법에서 위법한 사항이 아니라서 법대로 했는데 뭐 내가 자유롭게 방귀 끼고 다닌다는데 권장치입니다. 권장치. 예? 권장치. 그러니까 고압가스 법에서 명시한 독성가스가 허용농도 이하로만 돼 있다. 사람은 안 죽었잖아. 뭐 그러면 얼마나 없는 거예요? 쾌적하면 거리가 멀죠. 두 번째로는 탄산가스예요. 뭐라고요? 탄산가스. 탄산가스는 고압가스법에서는 이것을 독성가스로 명시는 안 해놨어요. 그러나 지금 이 탄산가스가 고압가스법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명시한 거로는 5000ppm이에요. 허용농도가 5000ppm이에요. 5000ppm 이하. 5000ppm. LC50 기준이에요. LC50 기준이라는 것은 뭔 소린고? LC50 기준은 집쥐, 들쥐 제외하고 실험용 흰 쥐를 갖다가 대상으로 흰 쥐의 집단을, 가스를
1시간 동안 노출시켜요. 알겠죠? 네. 가스를 노출시킨다는 말은 뭔 말이냐? 흡입하게 한다. 그래놓고 관찰을 해. 얼마? 14일. 14일간이 며칠이죠? 몇 주죠? 2주만. 관찰을 했더니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50%가 돌아가셨다.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알겠죠? 돌아가시는 농도예요. 50% 이상이 돌아가시는 농도. 그러면 그 농도까지가 한계가. 49%에서 죽었어. 그러면 괜찮아. 또 포로테이지를 올려봐요. 50%가 죽었어. 그럼 그 50%가 죽는 농도가 있겠죠? 네. 거기까지가 넘어가면 안 돼. 그 이하로 유지가 돼요.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거 이제 요렇게 기준을 해가지고 요 뒤로 실험을 해가지고 5000ppm이 5000ppm이 못 되는 농도인데도 죽었어. 예를 들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독성가스를 규정을 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서안도에서는 좀 다르다. 서안도는 쾌적이죠. 네. 쾌적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것에 항상 부하가스법에서 나온 것이 있다면 대우고 부하가스법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해야 돼. 법에서 부하가스법에서 그 정도면 안 죽잖아. 그러면 그 농도의 5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수환도는 대체적으로 가스법에서 말하는 독성가스다, 유효가스다 이러면은 여기서 허용돼. 이 정도면 허용되잖아. 사람 안 죽으니까. 라고 해도 그것의 5분의 1 정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요. 쾌적함을 유지하는. 알겠죠? 그러니까 수환도는 쾌적함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탄산가스가 부하가스법에서는 5000ppm 이하가 허용 농도인데 여기서는 얼마예요? 어? 1000ppm. 근데 1000ppm이 프로테이지로 말하면은 퍼센트로 말하면은 0.01%. 0.01%. 0.1%. 죄송해요. 0.1%. 자, 봅시다. 왜 0.1%가 나오는가 계산해보죠. ppm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율이라고 해요. 100만 분의 1이에요. 알았죠? 네. 100만 분의 1. 그러니까 1000ppm이다 그러면은 100만 분의 1000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농도가 100만 분의 1000이에요. 응? 근데 이걸 퍼센트로 고치면 뭐예요? 그게 100 하면 퍼센트 되죠? 어디서 숫자는. 네. 그러니까 이걸 계산기로 뜯어보면 0.1 나와요. 0.1%. 1000ppm은 0.1%예요. 다른 퍼센트로 고치면 계산기 뜯어보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먼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먼지. 실내에 먼지가 있으면 조금 청정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죠. 먼지가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먼지는 공기 1 입방미터당 0.1 밀리그램, 10밀리그램, 0.1이 아니라 10밀리그램. 산산가스가 10밀리그램. 그래서 주로 이 세 가지가 서한도를 결정짓는 기준입니다. 자고로 이제 유해가스는 일단 있으면 안 돼요. 이 독성가스나 기타 유해가스로 구분되어 있는 거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도 없어. 없는데도 공기가 깨끗해 하는데도 산소가 부족하면 좀 오래 있으면 졸리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오랫동안 여기서 있어가지고 호흡을 많이 하면, 숨을 많이 쉬면, 사람이 숨 쉬면 탄산가스를 내뿜잖아요. 산소를 소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오랫동안 있어서 숨을 많이 쉬어서 산소가 허비되고 대신에 탄산가스가 많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탄산가스 비율이 요만큼 높아지면 어째?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에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어찌해야 돼요? 들여와야죠. 네? 도입해야 하잖아요. 네. 실내 공기를 버려버리고 바깥에서 깨끗한 공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깨끗한 공기가 들어왔는데 더 거지 같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어디 분뇨 처리장 옆이었어. 근데 들여왔는데 아예 새 공기 들어왔는데 똥냄새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공기를 들어오는데 그 공기를 필터로 먼지로 거르고 냄새도 없애고 이렇게 습도도 맞추고 온도도 맞추고 그래서 공조기에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기를 도입하면 이게 뭐예요? 환기죠. 환기. 응? 자, 이 환기를 하는 방법이 바로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환기 방법이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환기 방법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환기 방법. 환기하는 방법은 1종, 2종, 3종, 4종 이렇게 있고요. 1종은 공기를 방 안으로 빨아들여오는 거. 옷을 빨아들이는 것을 팬으로 해요. 강제. 네? 강제 흡기. 이제 밖으로 실내 공기를 버리는 것은 강제 배기. 이 강제란 말이 붙었다. 이 말은 팬이 붙었다는 말, 팬. 주방 같은 데 보면 이 위에 이 연기 같은 거 이렇게 빼내는 게 팬이 이렇게 후드가 설치되어 있어. 연기 모으는 후드가 설치되어 있어서 속에 이렇게 환풍기가 달려 있잖아요. 영어로 이렇게 그것을 팬이라고 하는데 FAN. 일본식으로는 발음이 잘 안 나죠. 영어 발음이. 그렇죠? 맥도날드, 마크, 도나르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팬을 팬이 이게 안 나와요. 발음이. 그러니까 후암 그러는데 후암이 팬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환풍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기 들어올 때, 공기 나갈 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슉 나가니까. 네. 이것을 1종 환기라고 하고요. 2종은 강제로 빨아들이는 거 놔둬요. 나갈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나가게 놔둬요. 구멍만 털어놔요. 3종은 반대.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구멍 들어오게 놔두고요. 빠져나갈 때는 강제로 빨아내요. 그래서 강제 배기. 강제 배기가 이게 보통 어디가 있냐면 주방에 환풍기 있죠. 네. 주방 환풍기 또는 화장실 뭐 이런 데 보면은 환풍기 달려있는 게 그냥 들어온 것은 저절로 공기가 들어오고 자연적으로 들어오고 빨아내는 것만 팬이 달려있어요. 그게 이제 3종이라고 보면 되고요. 4종은 둘 다 자연적이에요. 구멍만 뚫려있는 거죠. 자연흡기, 자연배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연환기라고 해요. 그러면 제도 환기가 잘 되는 게 뭐예요? 1종이죠. 가장 환기력이 가장 좋죠. 실내 공기가 가장 깨끗하다고 봐야죠. 1종 환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지하실이에요. 지하실은 자연환기가 되기가 어려워요. 지하로 들어가 있으면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실, 기계실 같은 데, 보일러실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1종 환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산소가 빨리 고갈이 되어서 질식 우려가 있어요. 사람이 근무하는데. 이건 강제 흡기, 강제 배기. 그래서 팬이 들을 밀어 넣는 것도 팬으로, 빼내는 것도 걸로 팬으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12번 문제. 네, 12번 문제 그대로 풀이합니다. 환기를 하는 목적이 아닌 거. 환기를 하려면 공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공기를 신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먼지도 없고 산소도 안 부족해야죠. 질식도 안 돼야죠. 근데 1번에 보기가 뭐예요?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것은 하나 있어요. 환기 말고. 냉동고에서 배운 CA 냉장고라고 해서 첨가물이나 야합체를 갖다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재우려고 산소를 빼내고 이산화탄소 퍼센트를 올려가지고 압력을 맞춰서 하는 CA 냉장고. 배웠죠? 사람이 첨가물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1번 틀린 말이죠? 다음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고 제실자의 건강, 안전, 쾌적, 작업 능률을 유지하고 공기 환경의 악화로서 제품과 주기 손상을 방지한다. 이게 이제 환기라는 목적이다. 13번 환기를 계획할 때 실내 허용 오염도의 한계를 말하는데 퍼센트나 ppm 등으로 나타내는 용어가 있어요. 그 뭐예요? 서한도라고 해요. 서한도. 13번, 14번은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서한도. 이게 서한도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서한도 지금 이쪽에서 이야기했죠? 네. 청정도 유지하는 기준 서한도. 14번 오염도 한계를 의미하는 것. 실내 공기 오염을 한계치를 기준으로 정해놓은 것. 그것을 서한도라고 한다. 답 4번이죠? 15문제. 다음 중 기계적인 힘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송풍기를 이용해서 강제로 급기, 배기, 강제로, 급기, 배기. 흡기, 배기가 똑같아요. 흡기 대신에 뭘 넣었다고요? 급기. 공급한다. 실내로 공급한다. 네, 똑같아요. 강제로 흡기, 배기, 급기, 배기 똑같아요. 자, 이게 뭐냐? 일종 환기, 기계적인 환기예요.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1, 2, 3종은 다 뭐냐? 이건 기계적인 거예요. 알겠죠? 4종만 뭐예요? 자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팬이 안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팬이 안 달려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환기 효과가 가장 큰 환기법. 1, 2, 3, 4종 가운데서 제일 강력한 거? 1종. 17번 문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관되어 있는 페이지니까 계속 풀어봐요. 환기 방식 중 환기 효과 제로 떨어지는 거. 뭐예요? 4종이죠. 자연 환기. 그렇죠? 네. 4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팬이 안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낮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의심해 볼 만해요. 네? 18번. 기계 환기 중에서 일종 환기 방식이 뭐냐? 강제로 집어넣는 것과 강제로 빼내는 거죠. 네. 팬이 양쪽에 달려있는 거죠. 네, 1번이 답이 되겠죠. 19번 문제. 급기, 배기 모두를 기계를 이용하는 환기법으로 보일러실에 이용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일종 환기. 보일러실 하라고 그랬죠? 네. 왜? 버너가 달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산소를 엄청 많이 필요해요. 연소가 되면. 네, 그래서 잘못하면은 공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거기서 연소가 되면 얼마나 배기가스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리를 안 해주면 속에 근무하는 사람이 질식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일종 환기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 20번. 기계 배기와 적당한 자연 흡기. 들어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고요. 배기하는 것만 뺑 달려있네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땅비실, 뭐 차 끓이고 이런데, 그 다음에 소규모 조리장, 부엌 같은데, 이런데 환기 설비에 적당한 환기법이 뭐냐? 3종 환기라고 그랬어요. 그쵸? 네네. 소형 주방이나 환풍기 이런데, 설치하는 거. 주방에 설치는 환풍기고, 화장실 이런데. 주방이나 뭐 화장실, 뽑아내는 거. 이런 것에 설치된 뭐예요? 환풍기 있죠? 네. 뽑아내는 거. 이것이 이제 3종 환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번. 자연 환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연 환기는 실내외의 안쪽과 바깥쪽 온도 차이에 의한 부력, 떠오르는 것과 바깥의 풍압에 의한 실내외의 압력 차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문 열어놓으면 온도차가 생겨서 절절로 대류가 되면서 바깥에 신선 공기가 들어오면 밑으로 깔아들면서 실내 공기가 따뜻하니까 위로 떠올라서 창문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창문이 있어. 그러면 실내 공기가 뜨거워. 창문기가 이렇게 바깥에 들어오면 밑바닥으로 깔아놓고 실내 공기가 떠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 저절로. 이 온도 차이에서.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온도차가 없고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환기가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자연 환기를 이렇게 믿을 수가 없죠. 창문 열어놨다가 무조건 환기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와봐. 자연 환기에 의한 방의 환기량, 공기가 이렇게 뒤집어지는 환기량은 그 방의 바닥 부분하고 천정 부분의 공기 온도 차이에서 결정되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은 용어입니다. 급기구나 배기구 위치는 무관하다. 그러면 안 돼요. 자연환기가 잘 되려면요. 들어오는 것은 밑에 쪽으로, 나가는 것은 뭐예요? 위쪽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훨씬 환기가 잘 돼요.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오고요. 나가는 것은 위로 나가요.
중간에 있으면 사실 환기력이 떨어져요.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공기와 나가는 공기가 어때요?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따로따로 있는 게 좋고요. 극기구가 바닥 쪽에, 그 다음에 배기구는 어디 쪽으로? 천정적으로 있는 것이 원래 자연 환기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위치는 무관하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자연환기는 자연력을 이용하는 동경은 필요하지 않지만 항상 일정한 환기량을 얻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4번 자연환기로 공장에서 다량의 환기를 얻고자 할 경우는 벤틸레이터를 정면에 설치해라. 이 벤틸레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공장 같은 데 이런 데 보면요, 이렇게 공장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거 보이죠? 네. 이게 돌아가면 이게 빨아 올리는 거예요. 화장실 위에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벤틸레이터예요. 벤틸레이터. 외부에서 바람경처럼 돌면서 밑에 채로 빨아 올려요. 모터가 달린 건 아닙니다. 알겠죠? 회전에 의해서 빨아들여요. 22번 실내에 필요한 환기량을 결정하는 조건과 거리가 거. 이건 조금 생각해볼 문제인데요. 22번입니다. 왜 실내 공기를 환기할까요? 실내 공기가 어떻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탁하니까. 오염되어 있어서 그렇죠? 네. 그럼 왜 오염이 될까요? 오염될 만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된 거예요. 오염이 될 만한 뭐예요? 환경. 그게 뭘까? 실내에 이 벌어진 환경이에요. 실내가 도대체 어떤 환경인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기서 얼마나 오염물질이 많이 나올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동쪽에 있었냐, 서쪽에 있었냐, 남쪽에 있었냐, 북쪽에 있었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실의 위치는 관계가 없어요. 첫째, 실의 종류란 말은 실의 용도예요. 이게 작업장인지, 아니면 가만히 사람이 앉아만 있는 현관인지,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실의 종류란 말은 그 말이에요. 실의 용도. 어떤 실이냐, 작업실이냐, 컴퓨터실이냐, 무슨 실이냐, 교실이냐, 다르잖아요. 화장실이냐. 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네. 3번, 제실자의 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에 따라서 탄산가스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심지어는 방구까지. 4번,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정도. 그렇죠? 누구는 비듬을 떨고 있고, 누구는 안 떨고 있고. 오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는 거, 실의 위치, 동서남북에 있느냐,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실내에서 얼마나 오염 정도가 많이 발생하느냐만 관계가 있어요. 오염 정도가 방금 뭐라고요? 용도라든지, 제실자라든지, 오염물질, 물질, 농도라든지, 이게 발생되는 이런 것들은 환기량을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이게 많이 생기면 어때요? 환기를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공기가 깨끗해지죠.